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제출된 서류나 청구 내용에 대해 부족한 점이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읽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정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증거 서류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출한 서류에서 지적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보정서에는 수정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합니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후 시스템에서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확인증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보정명령이 다시 내려진다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보정명령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정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원고는 청구 취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보정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를 보정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 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보정명령에 대응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전자소송 보정명령에 대한 이해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전자소송에 관련된 문서나 정보의 보완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전자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정명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정명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정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요구된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수정이나 보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요구된 내용에 맞게 문서나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송 보정명령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는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은 즉시 법원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정명령에 대한 처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전자소송 진행을 위해 보정명령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니 이를 유의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